안녕하세요. 저는 위스콘신대에서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의준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스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에피제네틱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삼중 음성 유방암의 그 전이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파트가 면역 쪽 파트인데 사실 저는 그 베이스가 약간 그 에피제네틱스 쪽이라서 그 앞에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굉장히 전문적으로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가 있는 곳은 지금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이고요. 시카고에서 좀 가까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연구소는 맥가들 Laboratory for Cancer Research라고 그 굉장히 그 암 바이러스학에 전문화되어 있는 연구소이고요. 그리고 그 레트로바이러스 가지고 그 태민 교수님께서 이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 필드는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쯤에 가장 최종 목표가 이제 어떻게 암에서, 그러니까 암 정복을 위해서 어떤 스페시픽 타겟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암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 분야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는 그 폐암에서 어떻게 셀 시그널링을 조절을 해서 그 방사선 감작 기작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뭐 ATM이라든지 설틴6라든지 같은 모레큘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 중에 이 설틴6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 에피제네틱스가 굉장히 그 광범위한 어떤 그 조절과 굉장히 많은 세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포닥 기간 동안 에피제네틱스 쪽으로 연구 분야를 바꿨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 드럭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이제 에피제네틱스 관련한, 그리고 특히 이제 칼몬 프로테인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뭐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뭐 메틸레이션, 뭐 에스틸레이션의 잔기를 조절만 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글로벌하게 그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처음 발견이 되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 에피제네틱 관련된 드럭을 개발을 하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HDAC 이니비터라든지 BET 이니비터라든지 같은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피제네틱스 필드에서 이제 NGS 테크닉을 이용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페이션트 디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이용한 연구, 그리고 이뮤언 리스폰스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에피제네틱스를 통해서 이런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각의 에피제네틱 드럭이 어떻게 시너지스틱 이펙트 혹은 뭐 어떤 이펙트를 가지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가 이제 한국에서와는 어떤 이제 연관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가장 유명한 이제 암이 이제 위암, 폐암 같은 암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도 높고, 이제 이제 여성 쪽에서는 이제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발병률 자체는 한 2위, 3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을 보시자면, 이제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제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그에 반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발병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과에서는 뭐 매우 최근은 아니지만 그 동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하면은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일본과 가깝게 유방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방암의 어떤 발병률의 조절 그리고 그 어떤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들어가서는 이제 저는 이제 웨이수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는 특히 칼몬 프로테인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프로테인 아르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타입 1에 속하고 있으며, 이 타입 1은 메틸 잔기 두 개를 어시메트릭하게 붙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칼몬 프로테인은 히스톤 H3를 이제 메틸레이션 한다는 것을 이제 2012년에 처음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칼몬 프로테인은 히스톤 프로테인인 RNA 바인딩 프로테인, RNA 스플라이싱 팩터, 그리고 바인딩 프로테인 같은 단백질들을 메틸레이션 시키는 기작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이제 저 연구의 시작점 부분에는 이제 이 여러 연구들이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는데, 이 칼몬 프로테인은 ER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셀라인에서도 굉장히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몬 프로테인이 그렇다면 그 ER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그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암은 TNBC라고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이고, 이게 이제 그 유방암을 구분하는 세 가지 리셉터인 ER, PR, 헐2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포지티브가 되든 네거티브가 되느냐에 따라서 타입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네거티브인 브레스트 캔서를 의미하고, 이 암은 전체 유방암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TNBC는 굉장히 그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고 치료 방법도 뭐 예를 들면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이니비션 시키는 타겟티드 테라피라든지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타겟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피제네틱한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그 칼먼에 의해서 그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의 코어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BEF155가 메틸레이션이 되고, 이는 튜머 프로그레션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메틸 BEF155에 의해서 이런 서바이벌이 조절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메틸 BEF155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메타스타시스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칼몬 이니비터에 의한 메타스타시스 디지즈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이것을 이제 이 대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메틸 BEF155 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이용한 칩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칩식 결과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7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최근에 발견된 슈퍼 이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이낸서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컴포넌트 그리고 바인딩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그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증가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슈퍼 인핸서라고 부르고, 이 크기는 일반적인 인핸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크고, 여기에는 이제 마커가 히스톤 H3 라이신 27 아스틸레이션, 매드1 그리고 BRD4 같은 단백질이 리크루팅 됩니다. 그리고 이 슈퍼 인핸서는 캔서 셀이라든지 디벨로프멘탈 셀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틸 베폼 55가 이 슈퍼 인핸서와 상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칩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그 슈퍼 인핸서 마커인 BRD4, 히스톤 H3 라이신 27 아스틸레이션 과 유사하게 메틸 베폼 55가 광범위하게 그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 칩 시그널링 이제 이 얼만큼 공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비교를 하였는데, BRD4와 메틸 베폼 55는 60% 이상의 그 시그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상을 너가웃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폼 55 너가웃 셀라인 그리고 뮤탄트 셀라인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메타스태틱 진들이 mRNA 레벨이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제 그 베폼 55 너가웃이나 뮤탄트 셀라인에서 mRNA 레벨이 이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크로마틴 리즌에서 그 메타스태틱 진의 크로마틴 리즌에서 그 메틸 베폼 55와 BRD4가 현저하게 바인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칩식 데이터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메틸 베폼 55와 BRD4 혹은 슈퍼 인핸서가 얼만큼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이니비터에 의해선 그런 공통된 바인딩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칼본 이니비터 그리고 한 종류의 BR 이니비터인 JQ1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TP-064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커머셜하게 파는 이제 드럭이고요. 이 GM232는 굉장히 그 생체 내에서 스테이블하다는 것이 이제 최근 논문에 밝혀져서 이 두 가지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RD4, 메틸 베폼 55, 히스톤 H3 라이신 27 아스틸레이션의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칩식을 수행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JQ1을 트리트하거나 아니면 칼몬 이니비터를 트리트를 하였을 경우에 그 컨트롤 레벨에 비해서 BRD4 혹은 메틸 베폼 55 바인딩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슈퍼 인핸서 리즌인데, JQ1이나 칼몬 이니비터에서 그 바인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드럭에 의해서 그러면은 과연 슈퍼 인핸서가 정말로 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슈퍼 인핸서 인리치먼트 스터디를 수행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점선 그래프에서 이 2분면에 있는 부분에 이제 숫자가 슈퍼 인핸서의 숫자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슈퍼 인핸서의 숫자가 80% 정도 이 두 가지 드럭을 트리트했을 경우에 감소를 하였고, 그 슈퍼 인핸서 릴레이티드 진들도 역시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틸 베폼 55와 BRD4가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IP 어세이를 수행하였고, 여기에서 이
메틸 베폰 55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크한 바인딩이 있긴 하지만 상호적으로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PLA 어세이를 통해서 이 BRD4와 메틸 베폰 55는 굉장히 뉴클레어스 안에서도 근처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그리고 글라이세롤 그레디언트 어세이를 통해서 이 메틸 베폰 55와 BRD4의 그 컴플렉스가 비슷한 그 레인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비슷한 컴플렉스 사이즈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칼몬 인히비터가 정말로 메타스태틱 TNBC의 메타스태시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셀 무브먼트 체인지 그리고 셀 마이그레이션 체인지를 인비트로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셀 무브먼트가 컨트롤 그룹이나 JQ1 그룹에 비해서 칼몬 인히비터를 처리했을 경우에 그 셀 무브먼트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서는 JQ1만 처리했을 경우에 그 마이그레이션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그 칼몬 인히비터를 트리트하였을 경우에 컨트롤 그룹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메커니즘을 인비버에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PDX 모델 중에 이제 TNBC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HCI 002 혹은 HCI 009을 가지고 인비보 익스페리먼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JQ1이나 칼몬 인히비터를 처리하였을 경우 컨트롤 그룹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두 가지를 모두 처리했을 경우에 그 한 가지만 각각 처리한 것에 비해서 더 튜머 그로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뮨 컴피턴트 셀인 41.2 셀 라인을 가지고 이와 같은 비슷한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놀라웠던 점은 그 JQ1만 트리트했을 경우에 튜머 볼륨이나 메타스태시스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그 칼몬 인히비터에 의해서는 모든 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메틸 베폰 55와 BRD4는 슈퍼이너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니비터 스터디에 의해서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JQ1과는 다르게 제도크래프트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뮨 컴피턴트 마우스 모델에서는 JQ1과 다르게 칼몬에서만 이 이펙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 RNA-seq을 수행을 하고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패스웨이가 이 칼몬 인히비터에만 연관이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터페론 알파 리스폰스 진들이 유일하게 그 칼몬 인히비터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만 액티베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몬 인히비터에 의해서 어떤 이뮨 리스폰스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T셀의 이제 캔서 인필트레이티드 이뮨 셀 포퓰레이션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CD8 포지티브 T셀에서 그 포퓰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CD8 T셀이 정말로 그 칼몬 인히비터 스터디에서 워킹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타이 CD8 그리고 칼몬 인히비터를 동시에 트리트한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셀 서바이벌 커브나 튜머 볼륨 그리고 그 메타스태시스들이 이제 칼몬 인히비터에서만 이제 훨씬 효율이 좋고, 나머지 이제 안타이 CD8을 처리한 샘플에서는 그 튜머 볼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연구 내용을 가지고 휴먼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큘레이팅 튜머셀을 퓨리파이 한 다음에 이 메틸 벨포 55가 과연 CTC에서 발현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이 두 그래프에서 보시면 메틸 벨포 55가 발현이 증가되는 상태가 굉장히 발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칼몬 이니비터에 의해서 이제 칼몬 이니비터는 유일하게 이제 인터페론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CD8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며, 그리고 이 CD8 T셀에 의해서 안티그로스 그리고 안티메타스테시스가 조절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틸 베프 155는 CTC에 있는 메틸 베프 155를 확인함으로써 클리니컬하게도 이용될 수 있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이렇게 메타스테시스에 의해서 베프1 메틸레이션 BRD4에 의해 슈퍼이넨서가 레귤레이션 되고, 혹은 칼몬 이니비터에 의해서 이 베프 컴플렉스가 떨어지고 BCL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터페론 알파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고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예, 본 연구는 수잔 코멘에서 펀딩을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